윤석열의 정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인 윤석열 이전에 존재했던 인물, 검사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스스로를 정치적 인간으로 인식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는 평생 자신을 법을 집행하는 사람,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사람으로 규정해왔다. 검사 윤석열의 핵심 세계관은 단순했다. 법은 위에 있고 권력은 아래에 있어야 한다. 이 순서가 뒤집히는 순간 국가는 무너진다고 그는 믿었다. 이 사고방식은 그의 장점이자 훗날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장 치명적인 한계가 된다. 윤석열은 조직에 순응하는 검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그는 늘 다소 불편한 인물이었다.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정권의 기류를 읽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 균형이 아니라 법률 조문과 사실관계였다. 검사 윤석열이 처음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권력의 중심을 겨냥한 수사에서였다. 국정원 댓글 사건. 이 사건은 그를 영웅으로 만들기도 문제 인물로 낙인 찍기도 했다. 윤석열은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한다. 검사로서의 윤석열은 타협을 실패로 인식했다. 중간은 배신에 가깝다고 느꼈다. 이 태도는 정치 세계에서는 위험하지만 검찰 조직에서는 강력한 신념으로 비춰졌다. 그 결과는 명확했다. 좌천. 그러나 윤석열은 이 시기를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옳았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이때부터 그의 세계관은 더 단단해진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 인식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된다. 문제는 정치의 세계에서는 이 논리가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총장으로 발탁된다. 이 선택은 아이러니의 시작이었다. 정권은 윤석열을 통해 검찰개혁의 상징을 만들고자 했고 윤석열은 법치의 최종 수호자가 되려 했다. 처음에는 양쪽의 이해가 일치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곧 충돌은 불가피해진다. 조국 사태는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니었다. 국민이 느낀 감정은 극도로 단순했다. 이 질문은 정치적 성향을 초월했다. 진보든 보수든 국민은 공정이라는 단어에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윤석열은 여기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다. 정권 핵심 인사를 직접 수사한다. 이 순간부터 윤석열은 정권의 사람이 아니라 정권의 적이 된다. 검사 윤석열의 선택은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권과 충돌하는 검사는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조직 보호보다 원칙을 택했다. 이 선택은 그를 국민적 인물로 만든다. 언론은 그를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검사로 묘사했고 국민은 그에게서 기존 정치인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직선적인 태도를 본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다. 윤석열은 더 이상 개인 검사가 아니라 상징이 된다.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의 감정이 투영되는 대상. 그는 스스로 원하지 않았지만 정치적 존재가 되어간다. 그러나 윤석열 본인은 이 과정을 정치적 기획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검사라고 생각했다. 정치의 룰을 배우지 않았고 배우려 하지도 않았다. 이 지점이 훗날 대통령 윤석열의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윤석열은 정권의 압박 속에서도 버텼다. 징계. 이 모든 과정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정치의 세계로 더 깊숙이 밀어넣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윤석열은 정말 정치인이 되기를 원했는가? 아니면 정치가 그를 가만두지 않았는가? 윤석열의 선택을 전부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정치인은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계산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물러서는 순간을 패배로 인식했다. 이 사고방식은 검사에게는 미덕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한계가 된다. 검사 윤석열은 권력과 싸웠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그 지지는 정치적 훈련 없이 얻은 것이었고 그 대가는 훗날 국정 운영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PART에서 중요한 결론은 하나다. 윤석열은 정치로 성공한 인물이 아니라 정치로 밀려난 인물이었다.
그의 정치 인생은 야망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출발 방식은 그를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려놓는 동시에 그 자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를 안겨준다. 다음 장에서는 이 충돌이 어떻게 정치 입문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왜 정치 경험 없는 인물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본다.